제가 어제 EBS 뉴스를 이제 했는데 어제 EBS 뉴스에서 이런 걸 했어요. 애착 이론에 대해서 생후 태어나고 얼마간은 아이하고 애착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분리불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애랑 엄마랑 이렇게 떨어지면 애가 막 불안해하고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건데 그거에 이제 약간 반론하는 논문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조회수가 지금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성적과 관련된 거, 부모와 성적과 관련된 거, 이것도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950년에 존 볼비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WHO에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들이 막 끝나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살핌을 잘 못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 그 연구에서는 지적, 정서적,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성장의 지체를 겪는다. 그러니까 잘 성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른이 대해서도 대인관계라던가 뭐 사회관계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부적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게 이제 결과. 반박하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미국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애가 2돌 되기 전에 엄마가 일을 한 경우, 애가 2돌 되기 전에 이때 애착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뭐 0세부터 3세부터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돌 되기 전에 엄마가 일을 한 경우 그 아이가 5세가 됐을 때 학습 능력, 문제 행동 전혀 관련 없다. 일본에서 2017년에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노미즈 여대에서 스카하라 교수님이라는 분이 모자 269쌍을 12년간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3세 미만의 엄마가 일을 했을 때 아이의 문제 행동, 그러니까 12년 추적한 거예요. 아이의 문제 행동, 그 다음에 모자 관계의 어떠한 문제들 있잖아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맘들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 양육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 아이가 불안해하면은 뭐 어떡할까, 뭐 정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뭐 이제 이런 것들. 2016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캐슬린 교수님 연구인데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에게서 많은 것을 얻는다. 이게 이제 논문 제목. 24개국 선진국의 성인 5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워킹맘들의 딸들은 전업맘에 비해서 더 높은 급여,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평등한 이성관계를 누리더라. 애들을 두고 밖에 못 나오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잘된 육아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엄마가 다 취해야 돼. 한국 자체가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취해서 지금 아이들의 변화에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는 육아 방식, 이유식이 어떻게 먹이고, 유치원 어디를 보내고, 어느 유치원이 좋고,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뭐 학교를 가면 어떤 걸 뭘 해야 되고, 뭐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되고,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엄마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뭐 시간도 없고. 워킹맘들은 항상 부족한 엄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에너지가 그만큼 있을까? 그러니까 워킹맘의 경우는 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또 이제 있죠. 그러니까 둘 다 100점이라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 선택하게 달려 있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일을 하면 돼.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게 나 더 중요해. 그러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다 잘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빈틈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힘이 들어. 다 잘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데 이러한 게 이제 왜 생기냐면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도 카토 다이조라고 하는 학자가 성장할 때 좋고 싫음에 대해서 부모에게 마음껏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랐다. 그럼 그럴 수 있대요. 부모로부터 감정을 억압당했을 경우, 또는 부모가 자녀의 어리광을 잘 안 받아주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너무 엄격한 집안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요. 기대에 어긋날 것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해요.
자, 이 슈퍼우먼 컴플렉스 실제 보면 충실한 사생활, 뛰어난 업무 능력, 우아한 몸매가 되게 인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알려다 보니까 허탈감, 탈진 이렇게 걸리는 거. 미국의 정신신경학자 M. 슈비츠에 의해서 정의가 된 슈퍼우먼 컴플렉스는 여성이 아내, 어머니, 직업인 이웃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서 모든 걸 떠맡게 되는, 웬만하면 내 손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다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를 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먹는 건 네가 챙겨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원래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들이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으면 나도 그거를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가수 이적 씨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적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적 씨 어머니 되게 유명하신 분인 거 아시죠? 박혜란 선생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 끝나고 비가 오면 엄마들은 다 그 우산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적 씨, 우리 엄마는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박혜란 선생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셔갖고 이적 씨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이렇게 챙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 비가 오면 우산이 없어. 그러면 친구한테 우산을 같이 쓰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필요하다. 또는 비 맞고 집에 와서 샤워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이적 씨가 삼형제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다 서울대를 진학을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다양한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갔으니까 뭐 책 쓰자고 이런 의뢰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아들들이 반대했다잖아요. 어머니가 언제 우리를 키웠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컸지.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가치를 두고 그걸 더 올인하면 돼요. 이제 그게 일을 선택을 할 것인가 육아를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좀 놓는 게 어떨까. 다잘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어느 하나에는 빵꾸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은 주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려면은 그 이제 EBS 제가 제 채널에 올려놔서 그걸 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달아야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하면 된다. 오히려 엄마의 빈틈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여러 명이 아이를 키워주는 게 엄마 하나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온 동네가 다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사람들하고의 경험 안에서 이 아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 슈퍼우먼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그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안 해요. 공부를 아이가 좀 소홀히 했어,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엄마의 탓으로만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네. 집안이나 모두가 다 그래야 되네. 근데 저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을 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에너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만족스럽겠죠, 내 삶이. 근데 이것도 많은 연구에 나오는데, 아이가 어떤 정서적으로 학업적으로 좀 잘 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엄마의 만족감이에요. 엄마의 삶의 만족감. 전엄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너 때문에 내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지금 너 뒷바라지를 하는 거야. 이거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킹맘, 내가 너 학원비 때문에 내가 너희들 더 잘 키우려고 지금 나가서 돈 버는 거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전업맘을 하든 워킹맘을 하든, 그런데 나는 그 일에 어쨌든 만족을 해. 이 모습이 아이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 긍정성이 감정은 전염이 돼요. 자,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